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월 23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주말 뭐하고 보내셨나요? 네. 계속 이어지는 지금 중동 관련한 전쟁 이슈를 눈여겨보셨나요? 아니면 그냥 모르겠고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주말을 편안하게 보내셨나요? 저는 물론 전자겠죠. 예, 계속 뭐 미국 쪽에서 뭘 한다 하면 이란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하는 계속 치고받고 하는 전쟁은 끝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양상이 오늘 이랬다가 어제 또 어제 이랬다가 오늘 또 달라지고 오전에 이랬다가 또 오후에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좀처럼 갈피를 잡기 어려운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은 모두 하락을 했고 특히나 이제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하락을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고점 대비해서 밀린 그 폭이 우리나라 대비해서는 적기 때문에 계속 이 정도 흔들림은 하락한 게 아니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투자자분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S&P 500 기준으로 거의 400개 종목이 하락을 했고요. 국제유가의 상승세는 당연히 더욱더 불안해지고 있고 그래서 계속 지난주부터 저희가 중동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특집으로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박현도 교수님 모시고 지금 이란과 또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 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지 특히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그리고 이란 쪽에 지상군 파병이 되느냐 마느냐 또 이란 쪽에서는 거기에 또 맞불을 어떻게 놓고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말 사이에 있었던 월가 뉴스레터 월가 소식들은 박명성 우리 글로벌 시황맨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박현도 교수님 모시고 시장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중동 관련한 이야기들을 할 때면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전쟁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단어 선택 하나 그리고 저는 이제 어느 뭐 미국 쪽이나 이란 쪽, 이스라엘 쪽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사람인데 예, 좀 저의 한마디 한마디 발언에 너 이제 친미냐 친이란이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또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박명성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또 다양한 이슈들이 터졌는데 네. 대부분이 또 다 전쟁 얘기였어요.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네. 내용도 전부 전쟁 얘기였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에 나올 때는 이제 금요일 것만 정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토요일, 일요일에도 계속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전쟁은 쉰다고 미국이 쉬질 않더라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SNS도 쉬질 않고 그래서 장 끝나고 나서 나왔던 얘기들이 주말 사이에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장 끝나고 이게 약간 타코인가 싶었다가 뭐야 또 아니었나 싶은 분위기로 또 가버렸고요. 그쵸. 그래서 지금 미국의 선물 시장이 개장하기 전인데 지금 상황에서 한 치 앞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분위기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금요일 미국장은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나왔던 이야기들은 긴가민가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예상하기 어렵게 시장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주말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을 제가 빠르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 알아볼까요? 자, 먼저 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보시면요. 모두 하락을 했고요. 러셀 2000까지 2%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뭐 장중에 계속 빠졌죠. 장 막판에 조금 들어올리긴 했습니다만 요게 이제 3대 지수 기준으로는 장중에 공식적으로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었어요. 조정 구간이라고 하면 고점 대비 10%죠. 10%의 하락을 한 겁니다. 뭐 3주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왔던 것에 비하면 10%도 안 빠졌네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 10%라는 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시장은 부담을 크게 느꼈고요. 근데 무너지자마자 좀 올라왔던 건 있어요. 그래서 장 막판에는 결국 10%까지는 안 빠지고 마무리가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러셀 2000은 공식적으로 조정 구간에
들어가긴 했고요. 네. 그래서 종목들을 보시면 뭐 전반적으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조금 슬프죠. 예, 뭐.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인 뭐 통신주 일부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 우리나라에서 항상 방어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섹터와 금융주 일부만 좀 올랐습니다. 예, 맞습니다. 금융주와 통신주만 상승했고요. 에너지주 일부만 상승하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장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러셀 2000 뭐 마찬가지입니다. 플래닛랩스가 지난주 금요일에 호실적 발표하고 급등했던 것 말고는 전반적으로 다 급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리 이 4.4%까지 올라갔고요. 4.3%라는 임계점을 넘어서 이제 뭐 금리가 좀 올라가면 타코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던 부분까지는 왔는데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들 중에 하나 보니까 또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란의 50년의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은 50일 동안의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더 멋진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당장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지금 당장 돌아설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주봉으로 제가 또 가져왔거든요. 네. 주봉으로 가져오면 과거에 작년에 우리가 타코를 했을 때가 이쯤이에요. 4.5%. 그래서 4.5%까지 거의 다 오기는 했는데 과연 이걸 보고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 부분이 나올 수 있을지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국제유가도 다시 100달러 근처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또 달러의 경우에는 다행이죠. 그나마 100선을 안 갔습니다. WTI가 이 정도 올라오면 사실 달러도 같이 올라가야 마련인데 지금은 일단 100 밑에 있다는 거 네. 뭐 여러분에게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시그널도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금은 2020년 이후에 최악의 한 주였다고 하더라고요. 주간 단위로 하락폭이 가장 컸던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역시 주말 사이에 계속 팔로우를 좀 했는데 전반적으로 약세를 좀 보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이 이제 상대적으로 시장이 빠지면은 약간 또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곤 하는데 주말 사이에는 그런 움직임도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는 부분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 미국에서 뭐 지상군 투입 얘기는 지난주 내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해병대, 해군을 계속해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보내고 있다. 이란 쪽으로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추가적인 또 파견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장중에 일어났던 상황을 먼저 첫 번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해병대가 수천 명 그리고 군함의 세척이 추가로 중동으로 파견이 된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상군을 파병을 한다, 안 한다, 지상전을 한다, 안 한다, 이걸 두고 미국의 선택을 계속 시장이 좀 궁금해했었는데 해병대 수천 명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지상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구나라는 점에서 시장은 이 부분에 우려를 담았고요. 최대한 2,500명 정도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 규모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과연 시장은 이걸 지상전의 시작이라고 해석을 하는지는 잠시 후에 교수님과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다가 두 번째로 나왔던 건 이 하르그 섬에 대한 봉쇄 검토 얘기입니다. 뭐 하르그 섬에 대해서 워낙에 저희 모든 그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다 알게 됐죠. 하르그 섬이 어떤 곳인지. 이란의 주요 석유 수송로라고 하고요. 이란 석유 수출량의 약 90%, 그래서 군사 시설도 많이 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지난주였나요? 한번 폭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사시설을 우리는 다 폭격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죠. 더 이상 우리는 이제 폭격할 곳이 없어. 때릴 곳이 없어. 라고 하면서 그때 하루 정도 시장이 또 반등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하르그섬 봉쇄를 검토하고 있다.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란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CBS 뉴스에서는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가 지상군을 배치하기 위한 세부적 준비가 거의 완료된 것 같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C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고위 군 지휘관들이 구체적인 요청 사항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상전을 위한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고 하고요. 그 판단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고려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2 공수사단 일부 병력까지 중동 지역에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버튼만 누르면 시작되는 상황이라는 거는 우리가 CBS 뉴스 보도가 맞다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럼 이란의 대응은 어땠는가? 이스라엘 쪽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계속 치고받고 하고 있는 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란군이 최초로 이번 전쟁 들어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럽까지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그런 메시지를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또 이제 G7 국가들이라든지 나토 국가들의 참전 가능성, 뭐 당위성 이런 것들도 다시 주말 사이에 좀 보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번 주에는 좀 더 적극적인 나토의 움직임을 볼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란에서는 만약에 하르그섬을 건드리면 놀라운 반응을 보게 될 것이다. Surprising reaction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그 놀라운 반응이 무엇일까? 에 대해서 시장은 또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이 말하는 놀라운 반응이라 하면 혹시라도 그 최악의 선택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좀 긴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나토에 관련된 이야기를 SNS에 작성을 했습니다. 뭐 안 도와줘도 돼, 우리는 세니까 상관없어 라고 하더니 이제는 나토에 대해서 계속 한마디 한마디씩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주말 사이에 나왔던 게 일본이 이제 그 기뢰 제거 작전에 참여를 할지 또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국가들이 지금 이 하르그섬 이야기와 지상전 이야기를 앞두고 지금 어쨌든 계속 선택지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지난주에 이 얘기가 있었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려면 통행료를 내라. 뭐 관세처럼 그런 걸 받겠다라는 거였는데 200만 달러를 내면 지나가게 해준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게 그래서 200만 달러가 대당 200만 달러인가요? 그렇겠죠. 거의 30억 되는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겠어 싶었는데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한 유조선 운영 업체가 실제로 통행료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이란 쪽, 친이란 쪽 그거는 국가들은 아직 보도가 안 인지 나왔어요. 여부는 파이낸셜 나오고. 타임스의 보도로만 이제 나왔고, 그래서 통행료 친이란이면은 적당히 좀 보내줬겠죠. 근데 뭐 몇 개 국가는 이미 보내주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진짜로 되고 있어서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그런 배가 뭐 어쨌든 몇 대는 지나다니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이라크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불가항력이다. 라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두고 그러면 뭐 전쟁은 전쟁이고 그러면 호르무즈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고심을 앓고 있죠. 근데 이란산 원유 판매를 30일 동안 유예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신기하죠. 전쟁은 전쟁대로 하고 지상전을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막상 이란산 원유 판매 제재는 유예를 해준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좀 웃지 못할 그런 사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제 생각으로는 확실히 좀 뭔가 빨리 매듭을 짓고 싶어 하는데 그게 뭐 이란에서 끝까지 계속 전략을 버티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니 그 빨리 끝내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과연 미국과 이란 중에 누가 더 이 전쟁을 지속하고 싶은지는 이제 피해가 많은, 잃을 게 많은 국가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실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미국이 무언가 계속, 미국이라고 볼 수는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계속 이란을 자극시킬 만한 내용들을 발표하고 그에 맞춰서 이란도 그럼 너네가 그렇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할게라는 그런 양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좀 빨리 이게 좀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이란산 원유 판매 제재를 유예하는 부분도 이게 그냥 협상이 좀 일부러 시장에 드러난 내용이었으면 하는 바람도 저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란 전쟁이 역사상 가장 큰 에너지 위협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쟁과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에 어떤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가? 그냥 뭐 유가 올라가고 전쟁 자체가 악재인 건 사실인데 어떤 부분들을 계속 건드리고 어디까지 우리가 악재로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한 시장의 분석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EA가 이란 전쟁이 역사상 가장 큰 에너지 위협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란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많이 못 느끼지만 원래 이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에이 설마 호르무즈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 설마 이란을 뭐 이런 생각도 했었지만 어쨌든 호르무즈라는 곳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닫힌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던 일이 지금은 벌어진 지 벌써 3주 차잖아요. 이제 4주 차죠. 이번 주로 4주가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큰 에너지 위협으로 발전을 했다. 설마 했던 호르무즈가 4주 동안 닫혔다는 건 결국 다시 말하면 완전히 복구되는데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하루 약 1,800만 배럴의 원유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아주 큰 에너지 위협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많은 곳들이 타격을 입었지만 특히나 지난주에는 카타르의 LNG 시설이 타격을 당하면서 유럽 가스 수출량이 20% 가까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특히 2027년까지의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UBS에서는 2026년과 2027년의 유가 전망을 계속 상향하고 있습니다. 배럴당 86달러 그리고 2027년에도 80달러. 이게 원래 우리가 전쟁 시작하기 전에 60달러대였잖아요. 근데 내년까지 유가가 80달러대에 머무른다라는 건 뭐 물론 지금처럼의 100달러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유가의 고착화, 장기화 가능성을 시장 월가에서는 계속 이제 프라이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궁극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면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결국에는 금리죠. 아까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4.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까지 올라갔다는 걸 레벨업을 했다는 뜻이고 그 레벨업을 할 때는 뭔가 근거가 있는 건데 결국에는 지난주 전쟁과 지난주 FOMC를 거치면서 어쩌면 이제는 우리가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배제할 수 없구나라는 그런 결론으로 시장은 이르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배럴당 80에서 100달러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결론적으로 유가 충격이 장기화되면 연준은 다시 긴축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고 시장에서 제가 뭐 종종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재료든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악재가 저는 금리 인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전쟁이야 언젠가 끝나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좀 더 빠르게 다가온다면 그렇다면 저는 뭐 대화가 안 되는 악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시장은 계속 긴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TD증권에서도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5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거의 올해는 사실 들어오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세 번 정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조는 올해도 유지될 것이다가 증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전망이었는데 이 전쟁이 생각보다 계속 장기화가 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50%까지 급등했다는 건 이거는 시장에 당연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요. 크리스토퍼 월러라는 사람이 있죠. 연준의 월러 이사는 과거에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도 거론이 될 정도로 친트럼프 인사였고 그래서 굉장히 금리 인하를 얘기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머릿속과 직감적으로 상황이 좀 다른 것 같다. 호르무즈 해협이 여전히 폐쇄되어 있어서 너무 우려스럽고 그래서 우리 금리 인하에 대해서 더 이상 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다시 정리해 보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 기대치가 3년 만에 최고치, 앞서 말씀드렸던 러셀 2000 지수 공식적으로 기술적 조정 국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정도가 나왔고요.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45%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 금리는 이제 잠재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 반영, 금 가격도 급락,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50bp 이상 상승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경기는 결국 침체 분위기로 가는, 만약에 이 모든 게 계속 지속되면 리세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물가는 상승하는데 경기는 떨어지는,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내러티브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인정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럼 금리를 인상을 여기서 할 수 있을까요? 경기 침체가 발생이 된다라는 우려감이고 실제로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 더 가까이 다가오면은 금리를 또 인상할 수도 없고 그렇죠. 오히려 인하 기조로 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럴 상황일 수도 텐데. 있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아직까지 올해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내러티브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도 아니고 지난주 FOMC 리뷰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파월 의장도 자신 있게 스태그플레이션 이럴 때 쓰는 말 아니야 라고 했었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고용이 실업률이 두 자릿수 이상 넘어가고 정말 상황이 안 좋을 때 쓰는 말이지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가는 건 절대 아니다. 다만 유가와 전쟁 상황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그게 나오고 뭐 금리 인상하고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기는 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뭐 우리는 매일매일 시장을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넘어가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올해 금리 인하를 해주기를 바랐는데 그 그러니까요. 인하의 배경 중에서는 사실 이제 고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을 좀 부양하기 위한 인하 조치를 다들 시장 참여자들이 기다렸는데 갑자기 전쟁이 발발을 했고 결국 다시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더 보게 되는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는데 네. 또 이게 이렇게 고착화되다 보면은 또 경기 자체가 혹시 안 좋아서 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지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복잡다단한 그런 시나리오가 앞으로 시장을 흔들게 만들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또 우려가 됩니다. 네. 자, S&P 500 200일선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한번 짚어봤는데 맞아요. 결국엔 이제 이걸 하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200일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거를 딱 부딪혀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또 급락이 한 번 더 나오면서 200일선 이탈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장 막판에 좀 들어 올리면서 고점 대비 10%까지는 안 빠지고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러셀 2000은 이제 고가가 여기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10% 이상 하락을 하고 마무리가 돼서 러셀 2000이 먼저 들어갔으면 뭐 S&P 500, 나스닥 다 이제 들어가지 않겠어? 라고 또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변수 한 가지는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왜 이렇게까지 많이 빠졌는가? 만기일이었거든요. 뉴욕 증시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어서 변동성이 아주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변수가 많은 구간에서는 만기일에 그런 베팅이
만기를 앞둔 베팅, 선물 베팅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게 반영될 수 있었고, 그래서 그게 하루 만에 방향성, 포지셔닝을 하루 만에 정리를 하느라 이게 더 크게 시장이 반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장 마감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서 S&P 500 선물 지수가 이렇게 반등을 가파르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게 이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작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단계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란의 미사일 능력 발사대 및 관련 모든 것을 무력화한다. 그리고 두 번째, 방위 산업 기반을 파괴한다. 세 번째, 이란의 해군과 공군을 제거하고 핵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으며 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치를 항상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중동 동맹국들을 최고 수준으로 보호한다. 라는 단계를 굳이 SNS에 장 끝난 지 한 15분 만에 이걸 올렸다. 라는 건 그나마 우리가 그 희망을 걸고 있는,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시장을 계속 보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너무 크게 빠졌을 때, 그리고 금리가 너무 크게 튀었을 때 그걸 관리하기 위한 그런 타코이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의 호재로 좀 작용을 했고요. 장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란의 병력을 파병할 계획이 없다.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린 건 하르그 섬 쪽으로 지금 뭐 지상군을 파병할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시장이 분석을 했잖아요. 근데 막상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언제든 할 수 있는데 뭐 구체적인 전략도 공개하지 않았고 병력을 파병할 계획까지는 없어라는 얘기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시오스의 또 주말에 보도가 나왔던 게 잠재적 평화 협상안에 대한 초기 논의에 돌입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잠재적 평화 협상안,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단어긴 한데 여기 보시면 미국 관료들은 5년간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우라늄 농축 중단, 핵시설 원자로 폐쇄, 그리고 외부 감시 프로토콜 시행, 군비 통제 조약 체결, 이란 대리 세력에 대한, 대리 세력이라고 하면 뭐 지금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레바논 쪽의 헤즈볼라와 같은 이야기겠죠. 그런 쪽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면 그러면 이제 평화 협상안 쪽으로 이제 슬슬 넘어갈 수 있다. 그런 양해각서를 이제 체결하기 위해서 조항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부 내용까지 봤더니 그 배상금과 관련된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란이 돈 주면은 뭐 얼마 해줄게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란이 그걸 배상금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동결자금 반환이라고 부르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협상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나 분석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미국이 이 상황에서 배상금 명목으로 그걸 주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란한테 자산을 동결해 놨던 거를 우리가 반환하는 명목으로 또 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지금 세부 사항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어찌됐든 미국은 출구 전략에 대해서 지금 빌드업을 계속 짜고 있다라는 게, 만약에 이 악시오스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렇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뭐 오만 같이 이제 최적의 접촉 지점까지, 중재국까지 물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만이 지금 불신이 생겨서 카타르를 중재국으로 고려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이런 구체적인 내용의 보도가 나온 걸 보면, 앞서 이란에 대한 어떤 단계적인 뭐 전쟁 이제 마무리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렸고, 악시오스도 이런 보도를 했을 때 그러면 어찌됐든 끝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하구나라는 뉘앙스를 시장에 던져준 거죠. 근데 또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서 협상은 없어 라는 SNS를 또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보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지가 아직까지는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협상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 어차피 이라는 지도상에서 지워버렸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하냐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말 사이에 많이 보셨을 이 보도, 48시간 안에 호르무즈를 열지 않으면
발전소를 다 파괴하겠다라는 내용을 또 이렇게 쓰면서 거기서 또 비트코인이 이때는 이제 선물 시장이 닫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만 볼 수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다시 급락을 해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거 뭐야? 타코 나왔나 싶었는데 역시 아니었구나 라고 했던 그 상황이 주말 사이에 전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슈를 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호르무즈에 대해서 48시간 안에 그 발전소 파괴한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한 30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벌써 18시간 정도가 지나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라는 그러면 중립선박에 한해서는 개방을 해줄게 라는 제안을 보내기도 했다고 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전쟁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그 주말에 SNS를 정말 많이 썼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또 그 셧다운 얘기가 또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국토부 예산 관련해서 민주당이랑 요거 하나 밀어놨었는데 그게 또 지연되면 나는 아이스까지 쓸 거야. 이거 아시죠? 아이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악재로 작용했던 그 이슈인데 그걸 또 투입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나는 굉장히 강경한 대응을 지속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또 일론 머스크는 만약에 그거 통과 안 돼서 지연이 되면 내가 돈 다 줄게, 급여 줄게, 걱정하지 마라는 얘기까지 쓰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원 사격을 하기도 했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주말 사이에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시장은 이거 정말 어떻게 되는 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쉽게 말하면 금요일에 급락이 나왔고 토요일에 반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지만 일요일에 다시 그게 다시 허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최악의 극도의 공포 수준까지 15까지 내려갔어요. 이거 제가 보여드릴 때마다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쩌면 그 피어 앤 그리드 지수 기준으로는 아주 저점 부근까지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역사적인 저점 부근까지 내려온 상황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흥미로웠는데 S&P 500이 1939년 이후에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있었을 때의 S&P 500의 평균적인 흐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란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지금 한 트레이딩 데이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날 거래일 기준으로 한 15일 정도가 흘렀죠. 3주가 지나갔으니까 한 15일에서 18일 안에 보통 저점을 찍었었다고 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을 때. 그러면은 지금이 어쩌면 클라이막스 구간은 아닐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점점 더 매수 구간에 가까워지고 있다. 물론 3에서 5% 정도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제 매수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UBS는 S&P 500에 대해서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난리통에서도 올해 중반으로 7,300 그리고 내년 연말까지는 7,700까지 갈 수 있으니까 지정학적 위험은 여전히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런 뭐 희망적인 그런 전망도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해도 돼요? 네. 우리 명수님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어디를 끼어들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특징적인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에너지주가 계속 고점을 높여가곤 했는데 네. 그래도 윗꼬리를 좀 달긴 했어요. 그래서 종목들은 사실 말씀드릴 게 별로 없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까 그 핀비즈 히트맵에서 보셨지만 다 빠졌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 그나마 에너지주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HSBC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쉐브론에 대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매수.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사실 에너지주 갈 만큼 가지 않았어라는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먹을 게 더 있다라고 하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 있었어서 아직까지는 지금 전쟁과 유가와 관련해서 그쪽을 좀 더 보는구나라는 분석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 대체 에너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태양광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섹터가 강한데 솔라 엣지 태양광주에 대해서 제프리스가 투자 의견을 상향하면서 이렇게 솔라 엣지가 두 자릿수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여러분에게 조금 희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항공주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4.5%. 최근에 그래도 항공주가 좀 올라오면서 어쩌면 기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했었는데 다시 미끄러졌어요. 물론 이게 뭐 만기일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쟁과 관련된 프라이싱이라고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폐장 후에는 그래도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 외에서 조금 올라갔던 그런 모습도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플래닛랩스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시간 외 실적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호조였죠. 그러면서 우주항공 분야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플래닛랩스의 단발적인 이슈기는 해서 그래도 어쨌든 파이어플라이도 같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라간 모습은 있었거든요. 어쨌든 우주항공이 뭐 방산이랑 같이 엮일 수 있으니까 좀 올라간 것 같기도 하다. 근데 방산은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 계속 빠져요. 로키드 마틴 같은 종목은. 그래서 그걸 보고 과연 시장이 전쟁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조금 헷갈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또 그 이슈가 좀 되죠. 팔란티어에 대해서 이것도 물론 팔란티어 주가가 빠졌지만 주말 사이에 나온 얘기거든요. 안 되겠다. 전쟁부가 팔란티어를 이제 핵심 군사 시스템으로 채택을 해야겠다. 요즘 계속 팔란티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호재라고 불러도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쟁부가 핵심 군사 시스템을 채택한다는 건 팔란티어를 계속 이런 데다가 쓰겠다는 거니까.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역사적으로 전쟁이라는 걸 겪으면서 항상 뭔가 그 문명이 꼭 뭔가 하나가 이렇게 깨어나고 이번에 AI가 제대로 깨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핵심 시스템으로 채택이 됐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네. 테크놀로지도 그렇지만 저는 사실 슈마컴 주가 하락한 것도 되게 맞아요. 충격적이었고 네. 했는데 일단 엔비디아 주가도 3% 넘게 하락했어요.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 전쟁 이슈도 있었지만 말씀해 주셨던 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악재로 인해서 AI 하드웨어 섹터가 더 크게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건데 AI 하드웨어 섹터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반도체가 주요하겠죠. 엔비디아 급락 3.3% 급락을 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참 이게 참 야속하죠. 실적 좋았는데 결국에는 거꾸로 돌아왔습니다. 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급락이 나왔었고 그때 그래도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아? 이 정도로 실적이 좋았는데 하면서 양봉을 만들었었잖아요, 목요일에. 근데 또 금요일에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 나왔던 급락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8% 급락이었는데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마이크론의 5% 하락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샌디스크도 고점 신고가를 경신하고 올라갔다가 8% 하락이 나왔고요. 웨스턴 디지털 역시나 7.5%의 하락이 나와서 뭐 일단 반도체는 다 좀 고점 대비해서 크게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외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몇 개 있죠. 블룸에너지 견조하다가 9% 넘게 10% 가까이 무너졌고 루멘텀 역시 8.5%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셨던 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슈를 보니까 엔비디아 AI 칩이 탑재된 수십억 달러 상당의 장비를 중국으로 불법적으로 빼돌렸다고 합니다. 그쵸. 예. 근데 심지어 되게 높은 사람이더라고요. 네. 자사의 공동 창립자 겸 임원이랑 관리자, 계약직 직원이 협력을 해서 그걸 넘겼다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이전에도 좀 문제가 있었던 분이에요. 아, 그래요? 이전에도 뭔가 회계 처리 관련해서 좀 잘못된 뭐가 있었어가지고 회사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분인데 예.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 이슈가 커지면서 이렇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33% 폭락을 했고요. 네. 그게 이제 연계돼서 안 그래도 전쟁 때문에 불안한데 거기다가 이제 AI 하드웨어 섹터에 안 좋은 기운을 또 뿌린 거죠. 그렇게 이슈가 연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일하게 하나 올라간 종목이 ARM 홀딩스예요. 왜 올라갔어요? ARM 홀딩스가 HSBC의 투자 의견 매수로 상향하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아니 이 와중에 이 반도체 종목의 투자 의견을 어떻게 올렸지 하고 찾아봤더니 ARM이 왜 요즘 그 GPU 다음 뭐 메모리 다음 CPU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ARM이 CPU 쪽으로의 전환기에 확실히 접어들면서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엔비디아도 풀스택으로 팔면서 그 CPU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리고 ARM도 여기서 CPU에 접근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새로운 전환기에 CPU의 그 대세 전환기에 ARM이 주요한 플레이어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ARM도 여러분 보시면 좋겠지만 요즘 CPU 얘기가 끊임없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포함을 시켜봤고요. 네. 그리고 또 아마존은 엔비디아 칩을 100만 개를 산다고 하네요. 100만 개요? 네, 2027년까지 구매할 예정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반가워하실 그런 뉴스, 그로크 칩, 요것도 같이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만드는 칩이잖아요. 그래서 그로크 칩까지 한 번에 아마존이 풀스택으로 엔비디아의 시스템을 구매한다고 해서 어쩌면 이게 물론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엔비디아가 그리고 있는 그 청사진은 일부 빅테크에게 이렇게 어필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뉴스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존이 갑자기 또 스마트폰을 만든다고 하네요. 하드웨어가 필요한가 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존도 나름 그 알렉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핵심 기능으로 탑재한 새로운 스마트폰을 개발 중이다라고 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실히 이제 AI 시대에 필요한 하드웨어가 도대체 무엇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아마존은 아직은 스마트폰이 좋은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이슈도 있기는 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에 뭐 교통조사국 조사 받는다고 맞아요. 그 얘기 나오고 나서 더 하락하더니 전저점을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목요일까지만 해도 딱 그 전 저점 부근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3%더 급락이 나오면서 $360까지 내려왔습니다. 슬금슬금 내려오더니 결국 전저점을 이탈해버린 그런 상황이고요. 이슈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해주신 그 내용도 있었지만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트위터 인수할 때 이게 너무 편법을 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노이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트위터가 안에 이거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 보니까 별로 안 좋더라라고 하면서 트위터 주가를 그때 당시에 고의로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살 거면서 일부러 그래서 되게 싸게 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노이즈가 좀 있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막상 테슬라의 주가를 떨어뜨릴 일이었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또 고민이 되죠. 그래서 제가 노이즈라고 좀 표현을 했고요. 그 와중에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테라팹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스페이스X와 함께 최대 규모의 칩 제조 시설을 건설한다는 거거든요. 테슬라가 이제 칩을 내재화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테라와트 규모의 최대 규모의 칩 제조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슈가 있구나. 주말 사이에 이런 이슈가 나왔구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FSD 서비스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테슬라와 관련된 이슈들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이랑 상원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수익을 뭐 기존 전통 금융사한테 줄 것이냐 거래소한테 줄 것이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합의안을 잠정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시장에 좀 온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는 호재성 뉴스가 계속 있기는 합니다만 과연 이제 전쟁 관련한 이슈 가운데에서 국내 시장은 또 이를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잠깐 3프로 핫딜 제품들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잠시 후에는 서강대학교 유럽이나 연구소 박현두 교수님 모시고 중동 관련한 이슈를 짚어볼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일단 먹을 거 하나와 입을 거리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요 입을 거리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거 선물 패키지로 준비가 됐더라고요. 잠시만요. 이게 이렇게 선물 패키지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여성 제품과 남성 제품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쪽에는 지금 여성 제품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품을 꺼내서 보내드리기에는 너무나 이제 아침 방송이기 때문에 좀 참고도록 하겠고요. 요거는 속옷인 것 같아요. 남성 속옷인데 요 제품은
7장 들어 있습니다. 7장 들어 있는데 최초 7만 원대에 준비했고요. 여성 제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말하는 게 부끄럽나? 민망하네요, 아침부터. 세트로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성은 2개가 필요하고 남성은 1개가 필요하죠. 세트로 준비되어 있고 요거 이제 일주일 내내 입으실 수 있도록 7장을 준비를 했는데 이 세트 구성을 7만 원대. 남성분들 속옷 매일매일 갈아 입으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럼요. 7장 준비를 했고요. 아, 그러네. 네, 요거 7만 원대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만 원대 초반으로 여러분 가져가실 수가 있고 사이즈는 M 사이즈부터 X 라지까지 여러분에게 맞는 일부러 큰 사이즈 주문하지 마시고요. 맞는 사이즈를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성 브라나 그 팬티 세트도 보면은 사이즈별로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편안하게 나온 사이즈라서 실측 저희가 자세하게 상세 페이지에 남겨뒀으니까 그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품 박스 패키지에 담긴 선물용으로도 완벽한 그런 제품 구성으로 준비를 했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먹을 먹을거리는 오늘 저희가 워커힐 고메 제품 다양하게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아침에 가볍게 드실 수 있는 스프를 준비했습니다. 이 습을 20팩 준비했고요. 최초 3만 원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호텔 셰프의 레시피로 만들어진 이 스프는 머쉬룸 10팩 그리고 포테이토 10팩 해가지고 20팩 준비했고요. 저한테 주신 이 습이 뭘까? 조건은 명성님 뭐예요? 베이컨 맛이 나는데요. 베이컨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포테이토인 것 같아요. 베이컨이 들어가 있는 포테이토. 너무 맛있다 이거. 머쉬룸은 안에 이제 버섯이 조금 씹히겠죠? 요거는 베이컨이 조금 들어가 있는 포테이토인데 포테이토 좋아요. 너무 가벼워요. 네, 여러분 이거 맛있습니다. 해동 후에 전자레인지 2분만 돌리시면 굉장히 가볍게 드실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드셔도 좋지만 회사 출근하셔가지고 가볍게 그냥 이렇게 해서 컵 같은 데다가 드시기에도 되게 좋은 제품이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만 원대라는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